안녕하세요. 2025년 4월 2일 종목 집중 분석, 종목 집중 분석을 하겠습니다. 저는 기획TV고요. 월요일은 이제 너무 좀 폭락을 해서 특별히 뭐 할 얘기가 없어서 반등이 나오면 좀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우선 뭐 저는 주택 아직까지는 주식 계좌에 현금보다는 주식이 거의 주식으로 있는데 아, 좀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많습니다. 사실은 이제 나와야 될 재료들이 너무 안 나와서 이러다가 또 계속 흐르는 게 아닌가 그런 걱정도 돼요. 에, 사실은 3월 달에 말쯤에는 뭔가 좋은 재료들이 나올 줄 알았는데 3월 말에 좀 흐지부지 지나갔죠. 뭐 삼성전자가 반등한 거 말고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4월 달을 한번 이제 기대해 보는데요. 먼저 기사들을 좀 보겠습니다. 기사들은 굉장히 안 좋은 거, 우리가 인지하고 있던 그런 기사들을 연일 쏟아내고 있습니다. 한번 보죠. 끝모르고 추락하더니 이러다 서민들 큰일 난다. 한국은행의 경고. 그죠? 그래서 지방 주택 가격 하락 시 취약층 증가. 금융부채 고위험이 39만 가구. 이 사람들은 거의 이제 여기서 경기가 더 하강한다면 터져서 뭔가 이제 문제가 될 상황이 있죠. 한 40만 가구 정도가 바로 이제 뭔가 경매나 이런 걸로 아마 좀 안 좋게 처리가 될 확률이 높죠. 부동산 대출이 2,632조 원, 절반이 가계.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된 보고서에서 채무 위험 가구의 문제와 함께 지방 부동산 시장의 악재 가능성, 그죠? 그래서 이 소득 자산 모두 부족한 위험한 빚쟁이가 40만 가구 정도 된다. 바로 터질 수 있는 그러한 악재죠. 그죠? 그래서 한국은행이 27일 공개한 금융안전보고서에 따르면 3월 기준 금융부채 고위험 가구는 38만 6천 가구로 전체 금융부채 보유의 3.2%에 달한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뭐 이거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40%를 초과하고 자산 대비 부채 비율 DTA도 100%를 넘는 경우를 말한다. 쉽게 말해 소득으로도 자산을 빚을 갚기 힘든 상황에 처한 가구들. 그죠?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딴 걸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은행의 건전성 악화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죠. 영끌족들이 이제 대출 이자와 그러한 거를 계속 갚아도 은행 역시도 견정성은 퍼센테지 그 은행 작년 그 국내 작년 BIS 비율 자기 자본 비율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은행권이 제1금융권들이 이렇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작년 말 국내 은행이 건전성 지표인 국제결제은행 BIS 비중 총 자본 비율이 전분기 말 0.25% 하락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총 자본 비율이 15.58%로 전분기 대비 0.6% 하락했다. 어쨌든 기준 이제 시중 은행들의 이런 BIS 국제결제은행 비율도 떨어지고 있다. 영끌 쪽이 이자를 갖다 바치는데도 이런 문제들이 좀 발생이 되고 있네요. 또 기사를 보시면요. 가진 거를 다 팔아도 못 갚아요. 어, 150만 명 휘청이자 위험. 휘청이자랍니다. 휘청이자. 부채 짓눌린 가구가 150만에 입박. 지방은 자산 팔아도 못 갚아.
150만. 여기 좀 더 크게 150만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150만. 그죠? 집을 팔아도 자동차를 팔아도 빚은 남는다. 그렇죠? 아,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자산을 정리해 부채를 상환할 수 없는 고위험 가구가 150만에 육박한다. 전체 금융부채 보유 가, 가구 중 12.3% 극단적인 상황에도 빚을 청산할 수 없는 위험 수위. 이들이 보유한 부채 비용은 총 72조 3천억. 그렇죠? 이 최고로 위험한 사람은 이제 40만 가구 정도가 되고요. 고위험 가구는 이제 150만이라고 더 늘어납니다. 150만. 아마 이제 경기가 여기서 뭐 갑자기 좋아지고 세계 경제가 밝아지고 우리나라가 수출이 잘 되고 그런다면 뭐 모르겠지만 지금처럼 이런 중산층이 붕괴되며 가게가 침체, 가게 기업 경기가 침체되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중산층이 거의 붕괴되는 수준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이 150만 가구가 결국에는 아, 뭔가 그러니까 결국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부동산이 됐든 뭐 자산 가격의 하락을 부추기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자기가 집이 있는데 나는 집이 있는데 자, 인플레가 생기면은 집이 인플레도 물건 어차피 집도 물건이죠. 그죠? 부동산이죠. 움직이지 않는 물건. 소비재입니다. 그리고 자, 인플레를 반영한다면 집값이 자 20억이었는데 인플레 때문에 21억이 되겠죠. 자, 또 인플레가 올라가면 뭐 22억도 될 테고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인플레에 의해서 집값이 계속 올라간다. 앞으로도 계속 올라간다. 이게 누구의 말이죠? 자, 주택 관련된 전문가나 일부 교수의 말입니다. 일부 교수. 예. 자, 이 사람들의 말대로 이 건물이고 인플레 물건 가치가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거에 반대적으로 물건 가치가 올라가는 거다. 자, 자 그러면은 부동산을 자 20억이나 뭐 21억으로 22억으로 올랐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 중산층 부동산 그 가격을 형성하는 투기 세력이 붙어서 이 가치가 계속 올라갈 것 같으면 투기 세력이 붙고 또 실수요도 붙죠. 예, 실수요와 투기 세력이 붙어갖고 이걸 올리는데, 자, 이 가치가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그 사람들의 수입으로다가는 이거를 내고, 뭐, 대출금을 내고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을 넘어버린다. 그리고 이런 거를 받쳐줄 실수요도 없다. 실수요가 없다. 그럴 때 투기 수요들이 이걸 붙어서 같이 투기끼리 이렇게 호가창을 올리면서 계속 위로 이렇게 너가 받아 내가 받을게 이렇게 하면서 올리면서 예? 계속 집값을 이렇게 쭉 올릴 수 있는 건가요? 이렇게 예?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시세가 어떻게 이런 인플레 하나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특히 부동산의 시세가 복잡한 거죠. 거기에는 이제 심리적인 것도 있죠. 심리적인 게 엄청 좌우합니다. 앞으로 부동산이 올릴 거다. 그 계속 오를 거다라는 심리가 받쳐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살 수 있는 뭐 유효 수요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그거를 또 받쳐줄 수 있는 뭔가 그 재정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수입이 있어야죠. 수입. 자, 근데 지금 부동산 거래가 최근 최근에 한 달에 서울에 부동산 거래가 2천 건밖에 안 터졌습니다. 2천 건. 이게 거의 거래가 없죠. 부동산이 거래가 없습니다. 거기다 지금 경매는 9만 건이 넘어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숨은 경매가 뭐가 있죠? 예, 아파트 경매를 일부분을 경매 처리를 안 하고 그냥 우선은 금융권에서 이거를 막아놓은 게 있죠. 이 물량이 뭐 한 10만 건 정도 되나? 꽤 됩니다, 이 물량도.
왜 그러냐면 이 아파트 경매건이 이게 다 일시에 나와버리면 경매 시장이 소화를 못하. 자, 지금 9만 건도 소화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9만 건도 소화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래 평상시 한 7만 건 정도를 맥시멈으로 보는데 9만 건의 경매 이런 상태에서 이 아파트 묶어둔 이 아파트 경매들 이런 것들이 만약에 혹시라도 나오거나 뭐 더 늘어난다면 과연 부동산 거래도 없고 집을 사는 사람이 없는데 그리고 그만한 생활 수준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소득이 없는데 소득이 없잖아요. 가장 중요한. 그죠? 지금 산업 공동화라는 얘기를 계속하죠. 경제 공동화, 산업 공동화. 우리나라는 지금 산업 공동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건 일본에서 나온 말이죠. 이게 뭐죠? 제조업이 없어지고 제조업이 붕괴되고 그 대신 서비스업만 좀 활기를 치는 거죠. 그죠? 우리나라는 제조업이 지금 다 외국으로 나가거나 제조업이 붕괴되고 있죠. 중국이나 이런 데에서. 그다음에 서비스업만 이제 겨우 서비스업도 잘 안 되죠. 근데 아직 이제 먹고 살 거는 관광산업밖에 없을 정도로 한류에 의해서 그렇게 산업이 공동화되는 나라, 수입이 떨어지는 급속히 떨어지는 나라에서 이러한 고가의 그러한 아파트를 계속 올려서 그 시세를 받쳐줄 수 있냐 이거죠. 예,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우선은 그리고 이제 대출이 이 대출을 받을 사람들이 현저하게 줄어들죠. 대출자. 이 고액 대출을 받을 사람들이 현저하게 줄어들죠. 예? 대출 안 나와요. 은행의 건전성에서 대출을 회수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액 대출자들이 줄어들고 안 나옵니다. 안 나와. 경기가 더 침체화될수록. 이런 상황에서 인플레만 반영해서 집값이 계속 오른다는 개소리를 합니다. 개소리. 예? 시세가 인플레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겁니까? 부동산 시세가. 자, 우리나라 자산의 80%가 부동산에 묶여 있어요. 여기서 대출이나 이런 걸 거의 이제 땡겨서 사거나 그랬는데, 경기가 침체되고 이런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부동산이 지금 너도 나도 집을 안 사는 분위기인데, 이런 상황에서 땅이나 뭐 지방 부동산, 특히 아니면 뭐 서울 부동산이 됐든 이게 계속 오를 수가 있겠냐 이거죠. 시세는 당연히 돈이 급한 사람들. 어느 정도 거래가 이루어져야 돼요. 거래가 이루어져야지만, 이 거래가 이루어져야지만, 뭐, 어느 사람이 뭐, 급전으로 뭐, 이게 뭐, 10억짜리인데, 한 9억 5천이나 뭐, 9억에 그냥 던지고 받아줄 수 있는 이런 거래가 이루어지려면은, 거래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지만, 이런 금매도 받아주고 해서 가격이 형성되죠, 가격. 가격이 형성되는 겁니다, 가격. 시장 논리에 의해서. 근데 지금 이거를 받아줄 사람들이 없어요. 현금이 없다고. 대출을 땡겨줄 사람도 없고, 그거를 또, 뭐, 전세를 떠안고 들어올 사람도 없습니다. 결국에는 부동산 시장은 하반기에 이 급락이다, 급락. 급락이다. 집 팔아야 된다. 집 팔아야 된다. 혹시라도 집을 팔 사람들은 땅이나 집을 급매로 팔기만 하면 대박인 거예요. 팔 수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시면은 다 이렇습니다. 자, 거기다가 우리나라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고에 남은 돈이 2조 원 돈, 10조 추경, 이거 산불 때문에 추경하는데 국채로다 또 돈 찍어내. 인플레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환율이 떨어지는 거는 한국은행이 운전기를 계속 돌려서 그렇잖아. 계속 돈을 찍어낸다니까. 네? 가뜩이나 대통령도 없고 뭐 이것저것 돌려막기 하고 지금 돌려막을 게 없어서 지금 국민연금에서 다 뺏쓰고 있죠. 국민연금. 이 국민연금 꽁돈을 계속 뺏쓰는데 이게 지금 뽀록 나갖고 지금 이거 제대로 못 뺏쓰는데 이거 뺏어서 없어서 지금 국채를 또 찍어야 돼. 산불 추경할 돈이 없다. 그죠? 이 세계 잉여금이라는 여기에 대한 부족 상황 때문에. 그래서 추경을 해야 됩니다. 추경. 정부 또 돈을 또 더 해갖고 찍어야 돼요. 나라 국감도 다 파먹었어. 다 파먹었어. 지금 연기금 파먹으면 이제 파먹을 것도 없어요. 그렇게 끝까지 가는 겁니다. 이건 뭐 똑같은 기사죠. 집, 주식 다 팔아도 소용없다. 하느니 경고한 금융내관. 아까 그 150만 가구, 150만 가구. 그죠? 그죠? 계속 150만 고위험 채무 불능자들. 예? 이거 40만은 그냥 바로 터질 사람들이고 조금 더 넓게 보면 150만 가구가 터진다. 길게 보면 다 터져요. 어?
자, 그래서 이제 금융권들이 어떻게 됩니까? 금융권이 PF부터 저축은행과 특히 이 새마을금고가 제일금융권에서 이 PF를 안 해주니까 이제 이쪽으로 다 몰렸죠. 이자 이거 받아먹으려고. 그죠? 그래서 지금 얘네들이 지금 다 터지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나 뭐 저축은행 같은 경우. OK저축은행은 연체율이 뭐 10%가 넘답니다. 그죠? 내실 다지기는 그냥 외형 현장, 치중 영향 불속, 비고중 최악, 그죠? 저축은행 부실, 그죠? 10%가 넘습니다. 10% 연체율. 이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대출 연체율 10%. 그죠? 대단합니다. 어? 대단해요. 그래서 이 대형 저축은행의 연체율들이 OK, 그죠? 그 다음에 웰컴, OK가 1등, 10%가 넘네요. 웰컴이 7, 한국투자 6%, 에큐온이라는 데 5%,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지금 우선 건설 회사 자체가 안 돌아가잖아요. 집이 팔리지도 않고 이런 상황에서 PF 대출이 이제 터지겠죠. 그죠? 터지겠죠. 4월에 터진다는 말도 있고 뭐 좀 더 버티면은 더 버티겠죠. 어쨌든 우리나라는 제일금융권 5개 은행만 지키면 돼요. 나머지 은행들은 터져도 눈 하나 깜짝 안 할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에 고액의 돈을 맡겨둔 사람들은 계속 얘기하죠. 용자입니다, 용자. 용감한 사람들이에요. 뱅크런이 나올 수 있는 금융기관에 돈을 이런 시국에 맡기고 있다. 대단하죠. 용자입니다. 용감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이런 용감함은 없습니다. 이게 되게 위험한 겁니다. 이제 뱅크론 결국 부도가 날 확률이 높은 곳에 고액의 돈을 그것도 맡긴다는 거. 차라리 집에다 놔두는 게 낫지. 집에 금고를 사서. 정말 그렇습니다. 앞으로 현금이 중요합니다. 현금. 막말로 앞으로 무슨 뭐 디플레가 되든 침체가 돼서 인플레가 발생하고 해서 금리를 계속 올릴 확률이 높거든요. 자, 인플레가 발생이 돼서 인플레가 높아지면 이걸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어요, 금리를. 그죠? 지금 문제가 미국도 이거죠. 인플레를 못 잡으면은 지금 뭐야 금리를 내려서 뭔가 활성화를 시키고 싶은데 인플레 때문에 문제죠. 인플레. 우리나라는 100% 인플레와 금리 인상이 같이 올 겁니다. 자, 그러면은 현금 있는 사람은 돈 장사만 해도 막말로 이자 10% 이상을 다 받을 수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가 뭐 건물을 사든 뭘 싸진 거를 사도 현금으로 사면 돼요. 이걸 대출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은 다시 그러니까 터질 시한폭탄이 되는 거야. 대출로 사는 사람은 아웃되지, 이때. 그죠?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현금으로 뭔가를 사고 이런 사람들을, 아니면 현금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계속 돈이 계속 따따블로 붙는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코스타 상장사들. 10곳 중에 또 4곳이 적자. 그죠? 계속.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2.7%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뭐 상장사들의 수익이 안 좋을 거라는 건 다 알고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보고서를 보면은 이렇게 계속 12월 연결 기준 영업이익 대비 2.71% 감소. 영업이익률은 좀 증가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회사들이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금양이죠, 금양. 2차 전지의 대표적인 회사. 배터리 아저씨가 대표이사로 있던 회사.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매스컴에 섞을 필요도 없고요. 현실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금양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또 많습니다. 일단 그렇고요. 그럼 종목들 좀 볼게요. 자, 많은 종목은 안 할게요.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공짜로 좋은 종목을 줘서 뭐 후원을 받는다는 생각도 안 합니다, 요즘에. 그래서 괜히 뭐 여러분들한테 뭐 힘을 뺄 일이 없어요. 어쨌든 여러분들도 공부 열심히 하셔서 좋은 종목 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 어쨌든 유료 회원님들은 계속 가끔씩 그렇게 계속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왜 중요하냐면요. 자, 우리가 생각보다 이 앞으로 전망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자, 일봉도 저점에서 반등인데 주봉을 봤을 때는 정확하게 찍을 가격에서 돌리는 겁니다. 지금 찍을 가격에서 돌리는 거예요. 그죠? 5일선 찍고 올리고 있죠?
물론 요번 주에 안 올려도 됩니다.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이렇게 한번 나와요. 나오고 어쨌든 이거를 찍고 자,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 구간을 주봉상 갈 수 있는 뭔가 재료가 있을 거예요. 재료. 이거를 아마 사람들은 알고 있겠죠. 그죠? 그래서 매수를 들어오겠죠. 그렇습니다. 차트를 봤을 때도 그렇고요. 여기까지는 갑니다. 7만 원까지는 가요. 10만 원까지. 자, 삼성전자가 다음 주에 갈 수도 있어요. 그럼 이번 주는 약세예요. 별로 상승이 많지 않습니다. 뭐 1, 2% 갔다가 또 1, 2% 빠졌다가 뭐 이런 식의 차트가 나올 수 있어요. 벌써 수요일 거래일 수가 이틀 남았기 때문에 굳이 이번 주에 7만 원을 갈 것 같지는 않아요. 다음 주에나 다다음 주에는 7만 원을 갑니다. 빠르면 다음 주고요. 더 늦어지면 그 다음 주에 7만 원을 가기 때문에 아직까지 버틸만 하다. 그리고 갈 수 있는 재료가 있을 거다. 여기 어디선가 발표를 할 확률이 높다. 자, 삼성전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삼성전자로 만 원 이상 벌 수 있어요. 11,000원 정도 배팅하십시오. 배팅하십시오. 안전합니다. 자, 보라티아를 한번 보시죠. 보라티알이 차트를 잘 만들었죠. 그렇죠. 누가 우리 방에서 제가 강조하던 이 네 개의 이평선을 한 번에 뚫고 오늘 5일선이 여기 가고 있죠. 5일선 위에서 끝이 났죠. 자, 내일 같은 경우 이렇게 도지가 나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도지. 그죠? 도지가 이렇게 나와주면 뭔가 발표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어요. 자, 보라티알 밀고 있습니다. 제가. 보라티알이 화장품 사업을 하는데 화장품 좋은 회사 하나를 인수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주가가 어디까지 갈지 예측을 해보죠. 자, 차트를 보시면 뭔가 이렇게 그려보면 여기까진 가지 않겠어. 가면은 요번 달이든 다음 달이든 뭐 찍고 빠질 수도 있고요. 그죠? 자, 여기까지. 자, 친절하죠? 친절합니다. 자, 보라티알. 자, 회사 인수하면 시총이 이거밖에 안 되죠, 이거. 네, 그죠? 한 1200억 정도, 이 정도는 충분히 갈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증자하는 것도 아니고, 뭐 유보금으로 하는 거니까 주가는 시원하게 달릴 것 같습니다. 자, 보라티알, 배팅하십시오. 배팅! 배팅하십시오. 자, 지금 개차반이 나고 있는 링크 제니시스를 갖고 왔습니다. 자, 개차반이 나고 있죠. 자, 근데 이걸 좀 크게 보시면요.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자, 크게 보시면은 이 저점을 깰 수도 있고요. 안 깰 수도 있습니다. 그죠? 저점 거의 다 왔죠? 자, 다 왔어요. 다 왔습니다. 여기서 집게다리도 이만큼 뺐기 때문에. 저는 뭐 이런 식의 차트가 나올 수도 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도 갈 수 있고요. 어쨌든 간에, 여기를 깨지 않을 확률이 높죠. 자, 4,650원. 그죠? 예, 거의 다 왔어요. 여기서 이제, 여기서 바닥을 근데 뭐 좀 만들어야죠. 여기서 요만큼 정도의 뭐, 이렇게 뭐 차트를 만들겠죠. 그 다음에 가도 가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자, 얘가 좀 특이한 점이 생겼죠. 요즘에는 주식들이요, 예, 이렇게 쭉 빼다가, 예, 그냥 이런 식의 반등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식의 반등. 이런 식의 반등이 많이 나옵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얘가 좀 특이한 점이 생긴 게 뭐냐면요. 아, 매매 동향을 보면요.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그죠? 오늘도 샀죠? 자, 여기 1.32%까지 떨어졌다가 외국인이 계속 샀어요. 그죠? 3.20%까지 올랐죠? 어쨌든 계속 삽니다. 조금 조금씩이라도. 근데 얘네가 산 가격이 5,000원대 초반이에요. 가격도 참 좋죠. 예. 어쨌든 뭐 검은 머리가 됐든 뭐가 됐든 어쨌든 잡아주고 있다. 그렇습니다. 링크 제니시스였습니다. 네, 그리고 링크 제니시스는 신용이 8%까지 갔었는데 5%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신용도 많이 떨어졌어요. 신용을 많이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거의 뭐 4,000원 후반대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가지 않을까. 그렇게 그냥 내 느낌상 그렇습니다. 자, 갤럭시아 모니터링. 우리의 갤럭시아 모니터링은 STO가 이제 3월에도 안 됐죠. 근데 뭐 6월에 된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자, 4월 4일에 대통령이 선거가 되면은 이재명 관련주들이 좀 점프를 하겠죠. 그죠? IMBC 같은 경우는 뭐 이재명이 무죄 나오니까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가더라고요. 자, 그러한 뭔가 그 정책주라고 볼까? 하여튼 뭐 그런 테마주죠, 그것도. 근데 이 갤럭시 모니터리도 만약에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된다면 아마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지금 국회의원들이 이 탄핵 이것 때문에 이 STO 관련 법안을 못 처리하고 있는데 이게 얘가 탄핵이 되면은 이제는 시간이 나니까 STO 법안을 처리하겠죠. 국회가 정상화되겠죠. 네. 그러면 얘가 아마 여기까지 슈팅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슈팅 나와요. 네. 그럴 것 같아요. 갤럭시가 뭐 대장주니까. 자, 그러면서 이날 엄청난 이 조정을 주면서 좀 털겠다가 한 번에 쭉 끌어올렸죠. 이런 거 좋은 겁니다. 다시 또 쌍바닥을 찍을 수도 있지만 아니면 그냥 5일선 찍고 다시 올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4월 4일이 중요하다. 4월 4일 윤석열 탄핵이 되면 이런 주식은 뭐 상한가 근처까지 한번 쭉 올릴 수 있다. 자, 갤럭시 머니터리 이런 주식 뭐 어디죠? 뭐 하여튼 돈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주식. 어쨌든 정책으로 이건 하기만 하면 뭐 두 배, 세 배까지 간다. 먹어야 된다. 자, 갤럭시 머니터리였습니다. 뭐 어쨌든 뭐 늦어지면 6월까지도 가야 되지만 아마 이게 그 법이 나오고 통과될 정도 되면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윤곽이 나오면 더 올라가겠죠. 자, 갤럭시 머니터리였습니다. 그 다음에 큐라클이 조정이 심했는데요. 이제 차트를 잡고 있습니다. 바닥에서. 그죠? 큐라클이 멋있게 차트를 잡으면서 이제 상승하려고 하죠. 그죠? 다시 재상승을 하려고 합니다. 멋지게 갈 것 같습니다. 이번에 멋지게 갈 것 같죠? 그죠? 멋지게 갈 것 같아요. 갔다 빠졌다 또 다시. 그죠? 네, 큐라클 기술 이전에 대한 얘기들 때문에 그런데요. 차트가 죽은 것 같지 않아요. 네, 큐라클도 한번 잘 보죠. 네, 큐라클이 차트를 살려서 한번 봤습니다. 네, 그 다음에 먹는 항암제, 중국에다가 팔려는 먹는 항암제, 대화제야. 얘도 갈 듯 말 듯 하면서 계속 여기서 요걸 못 찍고 있죠. 요거 찍을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요런 기울기가 있습니다. 요런 기울기. 어쨌든 간에 뭐 좀 더 뺄 수 있죠. 좀 더 빼지면은 뭐 이런 데서 다시 잡고 올릴 수 있습니다. 그죠? 대화제야. 먹는 항암제를 중국에 팔겠다. 바카스처럼 암 걸렸어? 이거 한 잔 마셔. 그러면 나. 뭐 이런 개념이죠. 그렇습니다. 그걸 중국에 뿌리겠다. 대화제야. 한번 반등이 나오면 세게 나올 거다. 자, 대화제약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어쨌든 간에 뭐 저는 기대되는 주식들이 있어서 아직까지 남아 있고요. 그 기대되는 주식들이 다 없어지거나 아니면 그 전에라도 혹시라도 폭락이 올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건 이제 어쩔 수 없이 뭐 폭락이 온다면 감수해야 되겠죠. 하여튼 간에 아직까지 시장에 저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남아 있습니다. 뭐 개별주로서 남아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 수출을 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철저히 개별주의 스타일의 종목들만 사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어쨌든 뭐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어떤 종목들은 차트가 너무 많이 망가져서 차트가 살아날 때까지는 차마 말을 못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철저히 손절선이나 뭐 이런 걸 지키면서 아니면 끝까지 가겠다 재료가 나올 때까지 그렇다면은 끝까지 잘 버티시기 바랍니다. 아닌 분들은 손절하시고 뭐 드시기 바라고 저는 이제 이번 주에 이 버라티아리 좀 신사업을 발표해서 한 시총으로 한 1억, 1200억 정도만 된다면 성공한 거라고 봅니다. 보라티알의 희망을 겁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와 보라티알 이번 주 희망을 걸어봅니다. 네,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